6개월 전에도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도 5월이라 그런지 되게 푸릇푸릇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그간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웅드로입니다. 의원면직 관련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을 가지신 선배님들께서 너무 진심 어린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의원면직 교사는 뭘 하면서 먹고 살까?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냐? 교사, 특히 초등교사는 자격증 말고는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하거나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정말 0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스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의원면직 글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사 출신 세무사님께서 저에게 카톡방 초대를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의원면직 교사분들을 위한 방인데 쭉 보니까 와, 굉장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학 교구, 개발자, 스타트업, 공방, 작가, 공간 설계,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와 같은 전문직분들, 물론 대학원이나 로스쿨, 한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 또한 30살 초반에 의학 계열에 미련이 남아서 수능을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오래 가지 못했고요. 아이 둘을 낳고 정신없이 사는 도중에 2023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에 전환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또 글쓰기도 하면서 스스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바로 광고 대행 일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온라인 광고 대행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업자분들, 전문직분들의 블로그를 대신 관리해드리고 또 전략을 세워서 매출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저를 만나는 모든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광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변호사, 노무사와 같은 전문직도 있고요. 줄눈, 상판 코팅, 청소업체와 같은 시공업체 분들도 블로그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통 떡집, 곶감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광고도 돕고 있어요. 처음에는 청소업체 블로그 관리를 우연히 맡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문의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7명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전략도 다양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와 같은 전문직은 철저하게 브랜딩 중심으로 기획을 해드리고 있어요. 블로그 글 하나를 쓰더라도 변호사, 노무사님의 어떤 철학, 차별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청소, 줄눈, 코팅과 같은 시공업체는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표님들의 철학과 차별점을 녹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는 단순히 블로그에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드는 파워링크나 블로그 글에 광고를 붙이는 파워 컨텐츠와 같은 이런 클릭당 비용이 차감되는 광고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또 현재 전통 떡집, 곶감 이런 요식업 카페 업종은 직접 블로그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인 업종이에요. 그래서 대신 블로그 글을 써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나 체험단 분들을 제가 모집을 해드려서 일정을 조율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험단 모집을 하면 물론 광고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업체만의 차별점이 드러나려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츠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주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자신만의 철학과 강점을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한테 매력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대신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재밌어요, 되게. 일단 제 고객분들 모두 열정이 대단하시고 또 배울 점도 많습니다.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얻는 즐거움도 많고요. 물론 지금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약간의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명의 클라이언트의 블로그를 관리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위임해 줄 수 있는 프리랜서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제 시간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 키워드와 초안을 작성하면 그것을 보고 원고 작가 분들이 이미지 글을 다듬어서 발행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완벽한 위임은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 퀄리티 때문에. 제가 직접 대표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철학과 차별점을 현장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잘 전달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이 엉망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서 제가 초안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드리고 또 위임하고 있어요. 정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까지 다 챙겨야 하고 그러면 실제 들어간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300만 원을 투자할 아직 자본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프리랜서와 협업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 시스템을 점점점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수입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100만 원도 못 버시는 분도 계시고 월 1000만 원 이상은 쉽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은 월 300에서 5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순수익을 얻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는 월급이 작다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요, 세금 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생깁니다. 제 수입은 월 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 클라이언트가 성과를 못 느껴서 불만족한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이 수익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실력이 쌓이면 단가도 올라가고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클라이언트가 쌓이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의원면직을 하고 광고댕이를 하면서 느낀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에 관심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클라이언트 분들의 블로그를 직접 글을 쓰려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서비스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글에다가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침에도 이혼 변호사 관련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양육권에 대한 글을 쓰려면 결국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양육비가 계산이 되는지 제가 이거를 일일이 공부를 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몰랐던 줄눈 분야도 최근에는 거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케라폭시 줄눈이 왜 비싼지 저는 그 시공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또 이탈리아 마페이사에서 그 재료를 만들고 있으며 기존에 많이들 활용하시는 폴리우레아보다 양생기간은 길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단점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촬영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느끼는 열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내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학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2월달 되면 다들 학급 배정을 하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럴 때마다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학년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뽑았을 때 그 참담함, 그렇게 잘못 보면 1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도 1년만 잘 버티면 다시 내 고객, 즉 학생과 학부모가 바뀝니다. 하지만 그 1년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정신질환을 앓게 될 수도 있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고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와 맞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을 맡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과는 저는 거절하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라면 돕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 열정 있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교사할 때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어디 1시간 나가려면 외출을 써야 되고 복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공원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머리를 식히는 그런 사치도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전혀 압박감이 들지 않아요. 제가 교사할 때는 항상 일요일만 되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문제 학생이 있거나 또는 학부모 민원이 있었던 그 시기라면 더더욱 월요일 날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의 압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출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 네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꼭 광고 대행 일 아니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1인 사업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세금 관리, 영업, 고객 관리 여러 가지 일들을 대표가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문서화해 둔다면 이때부터는 위임이 가능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블로그 관리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블로그 글쓰기를 원고 작가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글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저만의 방식을 원고 작가한테 알려주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분들이 제 기준에 맞을 때까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글을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즉 내가 일하는 방식을 문서화해두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집중해야 되는 영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 컨텐츠를 만들고 영업을 하고 그쪽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루틴과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죠. 첫 번째 단점은 무한 경쟁의 사회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사할 때는 이 생존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죠. 크게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울타리 안에서 나의 학생들을 보듬어주고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교사 시절에는 행정실에서 연말정산도 해주고요. 아프면 병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가정일 생기면 뭐 경조사, 휴가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죠. 즉 보호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공무원이 좋은 직업인 거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떠안아야 돼요. 아무도 제 세금을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아프면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모든 문제 상황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다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급식이 그립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저는 큰 단점이에요, 저한테는. 그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급식이 맛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 양질의 식사를 항상 점심때 제공받았거든요. 지금은 그 급식의 소중함을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뭐 김밥 한 줄로 그냥 대충 때우거나 아니면 근처 한식 뷔페 가서 먹기는 해요. 근데 급식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제공해주는 학교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단점 세 번째는요, 바로 멘탈 관리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요, 멘탈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즉 클라이언트와 계약이 끊겼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아무리 영업을 해도 나한테 문의를 주지 않을 때는 정말 불안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게 되죠. 그냥 직장 그만두지 않을 걸 그랬나? 이렇게 변동성,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말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하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일하는 만큼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내면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제 멘탈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면 3시간에 월 10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월 500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고 여러분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수많은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단순한 숫자의 유혹에 빠지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작정 퇴사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도 분명히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퇴사 후의 삶은 불안도 있지만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전 중이고요. 그리고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두리였습니다.